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여긴 인구 1300명 정도가 사는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을 일이 전혀 없던 곳이었죠. 2006년 7월 23일 전까지는요. 그날 늦은 저녁 운남면에 살고 있던 57세 남성 이정수 씨는 읍내에 있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고 이후에 친한 후배들과 다방에 가서 간단히 차와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면서 자리를 일어나는데 함께 있던 후배 한 명이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죠. 같은 날 이정수 씨의 동생 이정일 씨는 형에게 안부차 전화를 걸게 되는데 평소와 다르게 30초가 넘도록 연결음만 들리다가 전화는 뚝 끊어집니다. 형이 바쁜 일이 있겠거니 싶어 대수롭게 여기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날 이후 형 이정수 씨는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동생 정일 씨는 걱정을 하던 차 형의 아들이자 조카인 이훈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당시 그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는 듯 했죠. 그리고 그 연락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 모든 가족들이 이정수 씨가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실종 3일째인 7월 26일에서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죠. 동생과 아들 이훈 씨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직접 이정수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인근 마을은 물론이고 한평에 무안까지 다 뒤지면서 흔적을 헤맸죠. 그렇게 수일이 지난 어느 날 동생 정일 씨가 무안에 있는 한 저수지를 지날 때쯤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도 여길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차량 한 대 정도가 지날 만한 작은 뚝방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로 이제 저수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 며칠 전에는 저수지까지 도저히 차가 들어갈 만한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인근에 있는 풀들이 모두 저수지 방향을 향해서 누워있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 정일 씨는 일단 차에서 내려서 살펴보는데 차의 바퀴 자국이 이 뚝방길을 지나서 저수지까지 이어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더 기이한 건 차가 들어간 자국은 있는데 나온 자국은 없었습니다. 혹시 저수지에 차가 빠진 건 아닐까요? 가족들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는 없다면서 조사를 거부하게 되고요. 여기에 답답해진 가족들은 사비 200만 원을 들여서 직접 이 사건을 수색하기로 하죠. 잠수부 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당시 7월 장마가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이 상당히 불어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중이 뿌옇게 가려져가지고 시야를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잠수부대에 들어가서 물속을 헤맨 지 10분쯤 지났을 때 심상치 않은 게 포착됩니다. 자동차 범퍼였어요. 그리고 2006년 8월 9일 드디어 인양 작업이 시작되는데 수면 밖으로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건 이정수 씨가 소유하던 차와 같은 종류였죠. 가족들이 설마 하면서 안쪽을 살펴보는데 운전석에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정수 씨가 있었습니다. 실종 18일 만에 발견된 거죠. 그런데 복잡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망한 정수 씨의 자세가 너무도 기묘했어요. 운전대를 중심으로 이 대시보드 위에다가 양발을 벌린 채 올려놓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안전벨트는 차고 있었는데 마치 이건 뭔가 휴식을 취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이게 휴식을 취하다가 일을 당한 거라면 차량 기어가 주차 상태인 P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어는 주행 상태인 드라이브에 놓여 있었죠. 이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한 차량은 저절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차량엔 무슨 충격을 받은 듯한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면 유리가 좀 깨져 있었고 와이퍼가 작동하다가 중간에 멈춘 상태? 외관 역시 약간 긁혀있는 정도의 손상이 보였죠. 우선 그가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혹은 자살이나
타살인 건지 밝히는 게 급선무겠죠. 이 발견된 저수지는 집에서 28km나 떨어진 곳이었고 또 아주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망 시나리오들 중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정수 씨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졸음운전을 했고 차체에 같이 저수지에 빠진 시나리오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어가 이제 드라이브 상태였기 때문에 말이 되는 듯 했죠. 차가 저절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정수 씨가 발견된 자세로는 도저히 운전을 했다는 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다리를 위에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정수 씨가 차에서 쉬고 있었는데 차가 저절로 물에 빠졌을 경우입니다. 근데 이건 들으면서도 좀 말이 되지 않죠. 일단 쉬려고 차를 세웠다면 당연히 기어를 주차나 최소한 중립 모드로 해놨을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만약 차가 물에 빠졌더라도 부력의 영향으로 차 내부에 물이 완전히 차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틈에 운전자가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정수 씨는 그저 누운 채로 발견됐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정수 씨가 운전을 하던 중 어떤 이유로 정신을 잃어서 차가 방향을 잃고 저수지로 그냥 떨어졌는데 혹시 부력으로 인해서 다리가 떠올라서 대시보드 위에 걸쳐진 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스턴트맨을 고용해서 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력으로만 몸이 떠올라서 자세가 이렇게 바뀌기엔 결정적으로 운전대하고 대시보드 사이에 이 사람의 다리가 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심지어 이걸 인위적으로 다리를 꺼내서 대시보드에 올려놓으려고 해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인해 점점 더 타살의 의혹은 커져갑니다. 결국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사망 원인은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급성 약물 중독이었죠. 체내에서 독시라민이라는 수면 유도제가 적정량의 10배 넘게 검출돼요. 이 독시라민은 처방전 없이도 손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성분인데요. 정수 씨가 그렇다면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봐야겠죠. 하지만 몸에 퍼져 있던 약물의 농도를 봤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지 수시간이 지난 후 물속으로 옮겨졌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결국 이건 누군가가 개입한 명백한 타살이었죠. 그런데요, 이 사건이 참 복잡한 게 정수 씨의 몸속에서 검출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민들레즙이었어요. 민들레즙은 이제 간세포 재생을 빠르게 해서 위장 회복과 개선을 돕는 어떤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평소 이 씨가 간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망 보름 전부터 매일 밤 10시쯤 되면 아내가 직접 깔아준 민들레즙을 복용했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포착됐던 다방에서도 나 이제 민들레즙을 먹을 시간이다. 그래서 가야 된다. 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정수 씨가 실종되던 날 집에 돌아가서 아내가 갈아준 민들레즙을 마신 후 다시 집을 나와서 차에 올라탄 시나리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정수 씨가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인물 아내 김 씨. 그녀가 유력한 용의선상에 떠오릅니다. 아내 김 씨는 4년 전에 이정수 씨와 재혼을 한 관계였죠. 행적을 살펴보면 남편이 실종된 다음 날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남편 거기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없냐? 이래서 걱정이 된 시어머니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지만 아내는 곧 오겠죠? 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경찰에 그녀는 실종 신고가 아닌 단순 가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좀 동생 정일 씨가 이상하게 여겨서 항의를 하게 되니까 아내는 내가 점을 봤더니 한 달 안에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 라고 전개가 나왔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 가출 신고를 한 거다라는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아내를 용의자로 추궁했지만 그녀는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이렇다 할 단서도 없고
용의자가 또 다른 용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죠. 그리고 6년이 지난 2012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던 보험범죄 수사팀에 의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보험범죄? 네. 숨진 이정수 씨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사망 당시에 16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수익자는 모두 아내 김 씨였죠. 그런데 미제 수사팀이 조사를 하던 중에 사실 이 씨가 저수지에서 사망하기 2년 전인 2004년 좀 어딘가 수상한 교통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2004년 5월 저녁이었는데 정수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장에 가던 길에 1톤 트럭에 들이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가 공중으로 날아갈 만큼 심했고 정수 씨는 목뼈가 부러지는 아주 대형 사고였죠. 그런데 트럭 운전기사였던 문 씨는 이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처음 보는 외진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상한 건 이 씨의 아내가 이 사고가 난 후에 남편은 입원을 해 있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당시에 남편도 아내에게 물었죠. 왜 합의금을 안 받았냐, 이렇게 대형 사고였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그 트럭 운전사 집에 갔더니 완전 단칸방에 뭐 돈이 나올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합의해 줬다라고 설명합니다. 시기적으로 이 사고 몇 개월 전 정수 씨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고 아내는 실제 이 사고로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죠. 정수 씨는 이 사실조차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은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수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돼요. 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가해자였던 트럭 운전사 문 씨가 누군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 그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새로운 인물 강 씨예요. 그리고 이 강 씨는 아내 김 씨의 오랜 내연남이었죠. 김 씨는 이정수 씨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동거를 한 사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정수 씨에게 접근을 한 후에 거액의 보험을 들어놓고 그를 청부살인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모든 사실은요,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트럭 운전기사의 자백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망이 점점점 좁혀오게 되자 드디어 내연남이었던 강 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돼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2006년 7월의 늦은 밤, 강 씨, 그러니까 내연남 강 씨가 김 씨의 전화를 받고 저수지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정수 씨의 차량이 비스듬히 되어져 있었고 조수석에 이미 의식을 잃은 그 정수 씨가 쭉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민들레 집에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타서 정수 씨를 재웠던 거죠. 아내는 내가 이제 남편을 처리해야 되는데 혼자 하긴 힘드니까 내연남이었던 강 씨에게 도움을 청한 거고 사고사로 위장을 해야 하니 차를 저수지로 빠뜨리자고 계획했습니다. 강 씨에 따르면 그렇게 계획을 듣긴 했지만 나는 겁이 나서 그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정말 이때 방조만 했는지는 믿기 힘들지만 어쨌든 이 진술로 인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디어 밝혀지는 듯 했죠. 그런데 또 다른 국면에 부딪힙니다. 아내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내연남 강 씨가 지어낸 모략이라면서 끝까지 결백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공방이 펼쳐졌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심과 2심에서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아내가 이 독극물을 샀다는 증거가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정확히 어디서 사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죠. 물론 법원의 판단은 증거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과거에 있었던 오토바이 사고건은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요. 아내 김 씨와 내연남 강 씨는 각각 징역 5년, 그리고 트럭 운전기사 문 씨 또한 징역 4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정수 씨 살인에 대한 판결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은 미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죠. 2021년 현재 아내 김 씨와 내연남 강 씨는 이미 형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시간입니다. 진실은 이제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판결 이후 이정수 씨의 나이든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억울함과 이 슬픔에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정황과 진술이 있었음에도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자들이 법망을 살살 빠져나간 사건. 정말 억울한데요. 이 무한 저수지 살인 사건의 전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후에 나오는 추천 영상을 통해서 분명 범인이 추정되지만 미꾸라지처럼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들을 좀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